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최병국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 4명을 공천자로 확정했습니다. 울산의 휘발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유테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행된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학교와 가정의 풍경을 기획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한 석유화학공단에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용연 제2변전소가 건립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오늘 새벽 5.5mm의 비가 내린 울산 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5.9도, 낮 최고 11도로 포근하겠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에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2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모레부터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울산 지방은 평년 기온을 보이며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누리당의 2차 공천 발표에서 이미 전략지역으로 분류된 남구 갑을 제외하고 현역 의원들이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북구는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의 2차 공천 발표에서 울산 지역 5개 지역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공천의 기준은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눈높이 기준의 적합도 그리고 경력 세평으로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중구의 정가윤, 남구의 김기현, 동구의 안효대, 울주군의 강길부 의원을 각각 공천자로 확정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북구는 경선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예비후보 5명 가운데 박대동, 박천동, 최윤주 씨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앞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된 남구갑은 공천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천 신청자 가운데 1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천자가 거의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제 총선은 당내 공천권 확보전을 넘어 본격적인 여야 대결전으로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민주당 울산 지역 총선 후보가 오는 8일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임동호 중구 예비후보가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구는 송철호 예비후보가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주구는 경선 후보로 등록한 김춘생, 송규봉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를, 8일에는 현장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천이 유보된 북구는 통합진보당이 경선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상범, 이상헌 두 예비후보 중에 조만간 당내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각 당의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들이 한날 한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단일화 경선을 실시하는 이른바 원샷 단일화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를 통해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야권 단일 후보를 확정짓자면서 오늘 각 정당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창현 공동시당위원장은 울산에서 야권 단일화 협상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미라며 야권 단일화의 걸림돌인 북구도 경선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기름값을 아끼는 이른바 유테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대부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1,920원대로 시작한 휘발유 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그제 사상 처음으로 2,0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역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기름값을 아끼는 이른바 유테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셀프 주유소를 찾는 건 기본. 리터당 100원가량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도 인기입니다. 한 2-3달 정도 모았을 때 신용카드를 했을 때 이제 포인트 이런 쪽으로 효과를 많이 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가 어딘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엔 공동구매로 10% 정도 싼 값에 주유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 습관이 중요한데 필요 없는 공회전을 줄이고 경제 속도를 지키면 연비가 10%가량 좋아집니다. 가속 또는 급제동, 연료가 2배 이상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서히 출발하시는 게. 전문가들은 또 연료 밀도가 높은 아침 시간에 주유소를 찾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절히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같은 금은방에 한 달 사이 2차례나 강도가 들면서 금은방 업주들이 요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이 업주들과 긴급 모임을 갖고 또 담당 과장을 교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은방을 턴 강도는 용의 주도했습니다. 여자 업주 혼자 있을 때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로도 미리 파악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막무가내식 범행의 강화 유리도 소용이 없었고 사설경비업체와 경찰의 출동 시간 역시 이번에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금은방 강도에 업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업주들은 한 목소리로 도보 순찰과 CCTV 설치 확대를 요구했고 일부에선 총기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 방범 가스총 있죠. 이걸 갖다가 기체 돈질이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한 채 구매할 수 있게끔. 울산 지역의 금은방은 모두 200여 곳. 경찰은 10곳 가운데 1곳꼴로 CCTV조차 없고 4곳 가운데 3곳이 112 지령실로 즉시 연결되는 비상전화인 무다이얼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활동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금은방 업주 여러분들의 자위 방범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의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복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한편 경찰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을 교체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 지역의 일선 학교도 지난 주말부터 일제히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UBC 울산 방송은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변화와 또 보완 대책은 없는지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주 5일 수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김규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첫날 울산의 한 초등학교. 맞벌이 가정 자녀 등 학생들이 둘러앉아 놀이에 한창입니다. 이 학교는 토요일마다 교사 2명을 배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4, 5, 6학년 대상으로 토요 연극이 있고요. 그다음 체험 수학, 만들며 체험하는 역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토요 방과후 학교와 스포츠 활동 등 새롭게 선보이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지역 237개 모든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과 문화활동이 늘어나고 가족여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여행업계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교과서 탐방 같은 경우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해서 당일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주 5일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일부 학원은 토요반 운영에 나서 학생들은 학교 대신 학원을 찾게 되고 그만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직장이라는 연계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 5일 수업제는 도입됐지만 학교 수업 시간은 그대로여서 학생들의 방학은 열흘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난해 12월 울산 석유화학공단 정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공단의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2변전소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석유화학공단 정전. 불과 16분간의 정전으로 석유화학 공장 17곳이 가동을 멈췄고 피해액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정전은 용연변전소 가스절연 개폐 장치의 전기가 갑자기 끊기면서 발생했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의 수많은 기업들이 변전소 한 곳에만 의존하다 빚어진 후진국형 사고였습니다. 울산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해놨던 설비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설비들은 최소한도 두 군데에서 전력을.
이 사건을 계기로 한전이 용현 2 변전소 건설을 추진했지만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자 울산시가 직접 나서 SK에너지의 공장 증설 예정 부지 일부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3,800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15만 볼트 규모의 용현 2 변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SK에너지에서 부지를 할애함으로써 제2 용현 변전소가 조기에 건설이 가능해졌고 향후 정전 사고에도 전력 공급망 이중화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 공급망 이중화 등 전력 공급 확충 사업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난 주말 K리그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던 울산 현대가 오늘 아시아 챔피언리그 1차전에 나섭니다. 상대는 중국 베이징 과안인데 울산은 내친 김에 경기도 승리해서 우승의 발판을 다진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울산 현대와 베이징 과안이 만났습니다. 양팀 모두 지난해 자국 리그 2위 팀. 아깝게 리그 우승을 놓친 만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Entendemos que vai ser partido muito difícil para nosotros, até porque já observamos partido da equipa que vamos defrontar. 이근호와 김승용의 가세로 철퇴에 날개를 더한 울산은 내심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신 김신욱이 더한 삼각편대는 이미 K리그 개막전에서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석을 했고 또 상당히 수비가 단단하면서 역습을 시도하는 그런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의 AFC 챔피언스 리그 무대는 2009년 이후 3년 만의 일. 당시에는 염기훈 등 주축이 빠져나가면서 챔피언스에 집중하지 못해 2승 4패로 예선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플레이오프 6강 진출에 이은 준우승과 올해 K리그 개막전 승리로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사기는 높습니다. 포항과의 경기를 우리가 첫 승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면서 그 팀 전체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울산 양산 경전철 건설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조 1,761억 원을 들여 양산 북정에서 신북교차로까지 연결하는 길이 41.2km의 울산 양산 경전철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식 발표되면 양산시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울주군 현진에버빌 아파트가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될 전망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울산의 모 업체가 해제권 유보부로 수의 계약을 신청해와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이던 공매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인 성원 상대빌의 경우 4차례나 수의 계약이 무산된 바 있어 현진에버빌도 실제 매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